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진성호입니다. 4월 7일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전국이 굉장히 뜨겁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. 바로 윤석열입니다. 오세훈, 안철수 모두 윤석열을 언급합니다. 그만큼 이제 윤석열은 이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모임에서 특강을 했습니다. 자, 이 자리에서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 파평윤 씨 같은 같은 집안인 윤여준 전 장관,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. 안철수 신드롬과 윤석열 신드롬은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했습니다. 자, 윤여준 전 장관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책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. 자, 안철수의 멘토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안철수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 많이 떠났습니다. 김종인이 그렇고 윤여준이 그렇고. 그런데 윤여준은 윤석열은 좀 다르게 봅니다.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부터 만들어야 된다, 이렇게 분석했습니다. 자, 윤여준 전 장관 왜 이런 분석을 내놓았을까요?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.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.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은 4월 7일까지는 외부 활동은 하지 않기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당을 창당하고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. 물론 무소속 바람으로 대통령이 당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런 것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. 이와 관련해 윤여준 전 장관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놨습니다. 자,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윤여준 장관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내년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강력한 대선 주자가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자, 국민의힘 초선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사로 나온 윤여준, 이 화상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국민의힘에 대선 주자가 없다.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높다. 그러니 영입하면 어떠냐는 말들이 있다.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정치 행보를 할지 예측을 못하겠다. 그러나 국민의힘과 함께 하기에는 당 정체성에 대해 깨름직할 것이기에 당에서 이를 정리해 줄까 하는 고민을 할 것이다.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법적 차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정치형이라 이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. 만약 이를 정리하지 못하면 정치 지형이 움직일 때마다 자칫하면 길을 잃고 뜻한 바를 못 이루는 일이 있을 수 있다. 국민의힘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자,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와 이 스탠스를 정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서 제1야당이 해결해야 될 일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뭐 주천익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이분들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당선시켜야만 하는 겁니다.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보수끼리 싸우고 아웅다웅 하다가는 또 문재인 정권이 한 번 더 대통령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.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자, 윤여준 전 총장, 윤여준 전 장관 이렇게 말합니다. 제3지대론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정체성이 꺼림직하겠지만 그렇다고 제3지대 세력을 만들 것인가? 큰 선거일수록 거대 정당의 하부 조직이 필요하다. 중요하다. 1, 2년 내에 당을 만들어서 하는 건 어렵다.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
국민의힘 입당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. 자, 과거 안철수 신드롬과 비교했습니다. 당시 안철수 현상은 사막을 가는 사람이 목이 타서 신기루를 본 것이다. 안철수는 국민들이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자리는 아니나 현실 정치에 휘말렸다. 다르다고 했습니다. 총장으로 있으면서 법치와 헌법 정신, 국민 상식 등을 이야기했는데 메시지 내용과 타이밍을 볼 때 정치 감각이 있다고 생각했다. 모욕적인 상황에도 일체 반응 없이 짤막한 멘트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정도면 훈련은 상당히 됐다고 생각한다. 높게 평가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내는 짧은 목소리. 자, 이런 것들은 정치 감각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40%에 육박하는 조사까지 나온 걸 보면 어쨌든 이런 윤석열의 정치 감각이 국민들한테 잘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입니다. 같은 집안입니다. 학렬로 보면 윤석열의 조카뻘이 윤여준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동안 여러 언론과 만나 집안 어른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저보고 열심히 도우라고 말씀하신다.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게 됐습니다.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정치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깨끗한 사람들, 그리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도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 윤여준 전 장관 국민의힘 입당을 이야기했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 중요한 타이밍을 맞춰서 역시 대통령이 되는 신의 한 수를 뜰까요? 그게 국민의힘 입당일까요? 아무튼 윤석열은 지금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 와중에서도 여전히 가장 뜨거운 인물 중 한 명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